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를 보면서 내용을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까지 해서 저희는 쿠버네티스 실습 환경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서를 또 보면서 한번 쭉 따라 해볼게요. 시작하기 내용에서 저희는 쿠베 어드민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쿠버네티스 이제 태스크 쪽 내용을 좀 볼 건데, 거기 차례대로 보다 보면은 도구 설치라는 게 있어요. 도구 설치는 쿠베 컨트롤 쿠베 CTL을 윈도우나 다른 리눅스 서버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실습에서는 이 쿠베 CTL을 일단은 설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쿠버네티스 그 마스터 서버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할 건데, 여기 쿠버네티스 마스터 쪽에서 그 현재 루트 계정에서 ls-a를 해보시면은 여기 .쿠베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cd.쿠베 폴더로 들어가시면은 이 config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쿠베 ctl을 붙여서 접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여기서는 지금 하지 않고 건너뛸 거고, 쿠베 ADM으로 저희는 일단 구성을 했어요. 클러스터 구성을. 자, 그 다음 내용은 도구 설치는 끝났고, 모니터링 내용을 보면은 디버깅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를 아직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해볼게요. 클러스터 구성, 쿠베 어드민으로 관리하기. 이 부분도 좀 나중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파드 컨테이너 설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그 음, 쿠버네티스 서비스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는 공식 문서를 쭉 따라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내용이 너무 좀 어려운 게 많아서 이런 태스크 쪽에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을 좀 빼고 튜토리얼로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튜토리얼에서 헬로 미니쿠베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미니쿠베를 설치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미니쿠베 부분을 건너뛰고 쿠버네티스 기초학습으로 넘어갈게요. 자, 쿠버네티스 튜토리얼에서 기초학습에서 클러스터 생성하기는 저희는 쿠베 어드민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앱 배포하기로 넘어와서, 자,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공식 문서가 지금 버전이 저희가 1.23 버전이 지금 없어졌어요. 1.28 버전이 나오면서. 근데 일단 실습할 때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쭉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쿠버네티스 CTL, 쿠베 CTL을 이용해서 디플로이먼트 생성하기라는 내용인데요. 쿠버네티스에서 디플로이먼트를 좀 알아야 돼요.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는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쿠버네티스가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를 어떻게 생성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 그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쿠버네티스 파드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 중에 가장 최소 단위는 파드인데 그 파드를 관리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를 가지고 그 파드를 생성을 하고 삭제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더 볼 필요가 없고 다음 내용에서도 여기도 지금 볼 게 없고 파드와 노드 보기 파드 노드 파드 노드. 자, 이렇게 문서로만 봐서는 지금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자, 일단은 직접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저희가 구성한 환경은 kubectl get 노드를 해보면은 자, 마스터가 있고 워커 1,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파드를 하나를 배포를 해볼 거예요. 배포를 하면은 어떻게 지금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kubectl get all이라고 한번 했을 때 지금 서비스라는 이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서비스 하나만 생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그 서비스인데 여기에 저희가 파드를 배포를 해볼 거예요. 파드는 엔진엑스 파드를 배포를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혹시 나중에 시험 보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공식 문서 자료를 참고하면서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kubectl 아니야, 여기 아니고 파드 디플로이. 그러면은 파드라는 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 파드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국어로 지원이 되면은 한국어로 확인을 하고요. 자, 쿠버네티스에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배포 가능한 가장 작은 컴퓨팅 단위,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파드를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실습할 때는 해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이 야물 파일 템플릿 자료를 복사를 해서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다시 cd 루트 디렉토리로 오신 다음에 mkdir 데모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cd 데모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파드 -nginx.yaml이라고 파일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이걸 편집을 할 거예요. 아까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 넣으시고 자, 파드의 이름은 nginx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좀 바꿀게요. 파드 nginx로 이름을 바꾸고 컨테이너 이름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볼게요. 자, 배포할 때는 kubectl apply -f 파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파드 nginx 야물을 배포를 할 건데 자, 그 전에 쉘을 하나 더 실행시킨 다음에 수평 분할로 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watch kubectl get all이라고 치시면은 현재 이 클러스터만 가동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왜 이래? 지금 제가 50번 서버가 뭐가 충돌이 나는 것 같아서 잠깐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그 프로그램 쪽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임시적으로 제가 다르게 접속을 좀 해가지고 일단 마스터 쪽으로 접속을 해서 처리를 좀 할게요. 네, 마스터 쪽에 접속을 했고 지금 cd 데모에서 템플릿은 작성을 해놨고 모니터링을 좀 할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watch kubectl get all 했을 때 서비스만 조회가 되고 있는데 이 파드를 배포를 해볼 거예요. kubectl apply -f 파드 nginx 지금 create로 진행이 되고 있고 파드가 컨테이너 크리에이팅에서 생성이 되고 있어요. 이 생성이 되고 나면은 러닝이 될 거고
자, 이거면은 이제 배포가 된 거예요. 배포는 됐는데 서비스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는 좀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은 독립적으로 파드만 떠 있는 상태고, 자, 이걸 좀 자세하게 보려면은 자, 하이픈 O 와이드를 치시면은 현재 워커 1번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워커 노드 1번을 가시면은 도커 명령어로 이미지스를 해보시면은 지금 엔진엑스 이미지를 다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워커 2번을 가서 도커 명령어로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은 도커 이미지스로 다운받아온 이미지가 없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그 컨테이너 배포를 할 때마다 도커 이미지를 그 노드 쪽에 쌓아서 일단 1차적으로 다운을 받고 설치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파드를 또 지울 때는 이 배포했던 이 파일을 지정해서 지우는 방법이 있고, 이 파드를 직접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kubectl delete 파드를 직접 지정해서 지울 때는 delete 파드 nginx 이 이름 네, 지워졌죠 지금. 자,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nginx 파드를 두 개를 배포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파드를 두 번 배포하는 방법도 있는데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검색을 해서 디플로이먼트로 접속을 해서 내용을 또 보면은 이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템플릿을 보면은 내용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자, 일단 내용을 복사를 하고 이번에는 deploy nginx.yaml deploy-nginx.yaml 네,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기존 그 파드 내용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여기 이름은 저랑 다르셔야 돼요. 지금 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번 거쳐서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로 지금 양쪽 다 마스터로 접속한 상태고, 자, vi 파드 nginx 파일하고 vi 데모 디플로이 파일. 자, 디플로이먼트 파일하고 그냥 파드하고 이 파일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파드는 쿠버네티스 그 서비스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아까 내용을 좀 봤어요. 저희가 가장 작은 컴퓨팅 단위. 그리고 이 디플로이먼트라는 거는 파드와 레플리카 셋을 관리하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파드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하고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레플리카 셋을 이용해서 디플로이먼트가 내용을 변경된 내용을 저장해서 롤아웃 또는 뭐 스케일 아웃 그런 스케일을 변경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쿠버네티스는 이 카인드라고 해서 종류, 쿠버네티스에서 관리하는 리소스의 그 종류는 파드가 있고 또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네트워킹 기능을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지금 파드랑 디플로이먼트를 보고 있고요. 이 파드는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컴퓨팅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파드를 관리하는 역할 컨트롤러는 디플로이먼트 또는 뭐 레플리카가 있어요. 레플리카 셋이 있는데, 레플리카 셋은 예전에는 별도로 썼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지금은 디플로이먼트로 다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이 파드에 대한 정의가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이쪽에 아래쪽에 이쪽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파드 쪽을 보면은 이 스펙이라고 정의를 해서 파드의 그 스펙을 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디플로이먼트도 똑같아요. 디플로이먼트의 스펙을 정의를 할 때는 여기 스펙이 있고 그 밑에 레플리카 셋 내용이랑 셀렉터 내용,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파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 템플릿 부분인데, 이 템플릿 부분을 보시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이 컨테이너 이 항목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기 이쪽 요 부분이 내용이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의 스펙은 레플리카 셋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 파드에 대한 정의가 이 템플릿 밑으로 정의가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셀렉터 부분하고 이 라벨 부분이에요. 이 라벨 부분이 이 디플로이먼트 쪽에서 이 라벨과 셀렉터를 가지고 파드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은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고, 이 디플로이먼트 안에 레플리카 셋은 3개, 그래서 파드를 3개를 생성하겠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어떤 파드들을 관리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이 셀렉터의 이 매치 라벨스를 가지고 지금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된 템플릿을 보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 앱이라는 이 키값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완전히 좀 다르게 제 채널 이름을 여기에 쓸 거고, 여기는 iWeb이라는 새로운 라벨을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라벨 정보가 이 라벨 이쪽 그 파드 쪽 라벨 정보와 일치를 해야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정보도 바꿔볼 거예요. 키값을 바꾸고 밸류도 바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디플로이먼트가 이 파드를 관리를 하는지를 볼 거예요. 이쪽 라벨 정보는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이쪽 그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라벨은 이 파드 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배포를 하기 전에 모니터링 정보를 좀 띄워놓고, 마스터 여기 띄워놓고, 자, 쿠베 ctl apply -f deploy nginx 쿠베 ctl. 네, 지금 배포가 되고 있어요. 배포가 되고 있고, 좀 보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워커 1은 금방 생성이 됐어요, 방금. 근데 워커 2에서는 좀 생성이 느렸는데, 그 이유는 도커 이미지를 다운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이 셀렉터, 디플로이먼트의 셀렉터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파드 쪽 라벨 정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자, 파드 쪽 라벨 정보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kubectl get 파드 쇼 하이픈 2개 쇼 라벨 이건가? 네, 지금 자동 완성을 좀 꺼놔가지고 얘를 좀 이렇게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파드 쪽에 파드들에 대한 라벨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iCoper, iWeb이라는 라벨이 이렇게 세 개가 잘 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deploy nginx를 지워 볼 건데 자 kubectl delete 네, 이렇게 지우면은 terminating 하면서 지워지고 있어요. 지워졌죠. 이번에는 배포를 한 다음에 라벨 정보를 바꾸고 지워지는지를 볼 거예요. 자, 다시 어플라이를 하시고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이쪽 요 파드에 대한 그 라벨 정보를 좀 바꿔 볼 거예요. 아이고. 이 두 번째 이 파드의 이름 정보를 좀 바꿔 볼 거예요. kubectl 라벨 정보 edit 파드 자 접속을 한 다음에 자 iCoper에 대한 라벨 정보를 바꿀 거예요. 자 d-iCoper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오면은 지금 보시면 뭔가가 좀 바뀐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바뀐 거가 뭐냐면은 지금 워커 1에 파드가 하나가 더 생성이 됐을 거예요. 이게 디플로이먼트의 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파드 3개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지금 라벨 정보가 바뀌어서 하나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자, 다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쳤을 때 지금 라벨 정보가 하나, 둘, 세 개는 iCoper iWeb이에요. iCoper iWeb.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디플로이먼트가 레플리카 셋에 정의된 내용이 세 개를 자 이쪽에서 이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스를 3개를 줘서 파드를 3개를 관리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라벨 정보를 바꿨어요. 라벨 정보를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3개를 배포했었는데 3개를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자 여기 해시 값을 봤을 때 bhsks가 있고 soop가 있고 svd ed가 있어요. 이렇게 3개의 파드를 디플로이먼트에서 각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요 파드를 제가 라벨 값을 바꿨어요. 라벨 정보를 바꾸다 보니까 디플로이먼트가 그 배포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이 디플로이먼트는 3개의 파드를 무조건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그런 게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드가 저는 분명히 디플로이먼트로 3개를 생성을 했는데 4개가 생성된 것처럼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최초에 파드를 디플로이먼트로 파드를 3개를 생성을 했고 라벨 정보를 바꿔서 지금 하나를 빼냈는데 디플로이먼트가 강제적으로 3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개를 그대로 생성을 하고 따라서 지금 4개의 파드를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라벨 정보를 바꾼 이 파드는 디플로이먼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 디플로이먼트 엔진엑스에서 지금 이 라벨 정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디플로이먼트는 요 라벨 정보가 맞는 것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d-iCover iWeb으로 바꾸면 또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은 다시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우게 되면은 그 라벨 정보를 바꿨던 파드 하나만 빼고 다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드를 빼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쓰는 파드는. 자, 그럼 직접 지워야 되겠죠. 이런 파드는 stl delete 파드. 네, 이렇게 해서 파드를 직접 지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파드를 배포를 했어요. 다시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파드를 배포를 했는데, 이 파드의 이름을 한번 봐야 돼요. 파드의 이름은 이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의 뒤에 이 해시값 같은 이런 정보가 추가가 돼서 파드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또 내용을 좀 잘 보시면은, 저희는 여기서 이름을 디플로이먼트 이름을 지정을 했고, 파드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해주지 않아요. 파드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해주진 않지만 파드에 대한 이름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이 파드를 관리하는 것은 라벨 정보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라벨에 대한 정보는, 자, 이거 잠깐 다시 좀 줄여서 지금 보시면은 이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이 있고, 이 디플로이먼트에 레플리카셋이 붙어요. 레플리카셋이 붙고, 레플리카셋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 파드 쪽을 보게 되면은 파드에 디플로이먼트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플리카셋 이름이 들어온 다음에 이 뒤에 해시 값이 이렇게 또 붙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파드와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레플리카셋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은 다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 진짜로 엔진엑스가 잘 배포돼서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내용이 조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핵심은 가장 작은 컴퓨팅 단위는 파드고, 그 다음에 그 파드를 관리하는 건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는 파드를 관리를 할 때 라벨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일단 거기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제 템플릿 자료들을 테스트하고 검색할 때는, 만약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공식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거를 자꾸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 좀 참조하셔서 진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